자, 아빠들의 왕수다. 아우, 요즘 자리 잡았어요. 날라다녀 이제.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와장창창 떨어주실 분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겨울에 눈 오면 좋겠어요. 설설 기어서.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선수 좋아한다 그랬나 뭐였었죠 이게 이름이? 네? 그거 좀 벗어요 머리 좀. 네. 예.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예, 고현준 만평 작가님. 요즘 SNS 상에 네.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그린 사진이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대. 그거 보셨어요? 은비라는 동화 작가 지망생인 분이 예.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선물로 보낸 거예요. 예.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고 초등학교 때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 보면 알겠어 누군지. 저도 이렇게 딱 보고 그걸 왔어요. 누가 그래서 보는데 내가 있네 그런 거. 세상 개구진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거기. 우리 봉도사님이 대부분 아주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혼자 엄청 개구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깔때기를 부여놓고.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요? 은비. 예, 은비님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누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가 쉽게 말하면 보낸 건데 그분이 근데 그 또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의 분석이 친 표창원 지지자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표창원이 들어올 군번이 아닌데 표창원이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 깔때기네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요쯤 되면 들어와도 되겠네. 그 안에서 또 급을 나누는군요. 아니 이거 기자 얘기해 준 거예요. 야, 표창원 의원이 또 끼어들었네. 근데 진짜 아직 들어올 군번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들어와 있더라고요. 좀 빨리 크는 맛은 있죠. 예. 이걸 또 큽니까? 제가 이따가 오후에 점심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한테 표창 날렸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 화해 모두 돌입하고 있다. 정인석 기자님.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9시 반에 또 북측에서 또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쉽게 통화할 사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93일 동안 전화를 안 했고 통화를 안 했다는 거죠. 693일? 그렇죠. 23개월. 만 2년이 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369 게임이네. 맞습니다. 369 하다가 딱 전화를 했나 보군요. 네. 박수 칠 때인데 박수 칠 타이밍에 박수 칠 타이밍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젠 통성명만 했는데 오늘은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라고 먼저 남은 쪽에서 우리 측에 연락까지 물었고요. 북측에서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또 연락하겠다. 그렇지. 북에서 그렇습니다. 북측 연락까지. 미사일 발사 할 때쯤 되면 얘기해주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뭐 군 통신선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문점 연락책이 회담 얘기를 또 진행을 맞습니다. 하겠죠. 군 통신선은 아직 복원이 안 됐죠. 동서에 있는데. 그래도 북조선에 우리 공화국의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형태로 흘릴 수는 있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얼마나 긴 동안 정말 뭐 서로 윽박지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1월 2일 신년사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이제 회담 제의하고 또 어제 바로 이제 채널을 복원하고 이렇게 될 거면 정말 제 생각보다 훨씬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게 뭐 찬양 고물자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뭐 생각보다 대담하고 똑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의 자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 본인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 그리고 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배지를 안 달고 신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그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이 서방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뭔가의 그 퍼포먼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들 지적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랄까 과거하고 달리 어떤 우리 남측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돌아오는 건 거의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게 강한 자신감의 어떤 발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있어요. 정인설 기자님의 우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북한
좋은 면도 있네요라고 말한다고 다 이 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에 국가의 존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 고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정인석 기자가 똑똑하잖아요. 그걸 모를 네. 리가 없잖아요. 청취자분들께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몰라요. 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근데 그게 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기어를 걸면 걸리는 그걸로 거죠. 걸었던 어디 거잖아요. 국가의 법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때 예. 그랬다는 아니 거죠. 그러다 이거 보니까 알면서 저렇게 네. 얘기하는 건 아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저도 알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국보법. 저도 예. 알면서 한마디 더 붙이면 예. 이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악용되다 보니까 예. 91년에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 국가보안법 1조 2항에 붙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법에 넣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근데 있었죠. 우리가 축소 해석했는데도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래요? 네. 네. 찬양 고무한 것 같아요. 그 옛날 공안 검사 같네요. 거의 뭐 거시는 사문화 게. 됐으니까요. 예. 아니 112에 신고해야겠는데 여기 그 찬양 고무자 하나 있다고. 알겠습니다. 112예요, 그게? 그래요? 113. 112는 아니, 범죄 일단 신고. 369 게임 하면서 하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저는 예.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방송국이 좋아서 괜찮아요. 무슨 방송국? SBS 프로그램 정치쇼, 예.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다음 주부터 정치율 조사 들어갑니다. 밖에 있는 제작진들이 우리 봉도사님의 이런 멘트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대요. 예. 그런가요? 그러면 흡족해야 한다고 정치율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빠들의 수다가 좋아야죠. 잘할게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왜 그런 얘기를 했냐에 대해서 이제 다들 본인들이 이제 좋을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의한 것에 화답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가 통한 거다. 못 이겨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한 거다. 맥메스터 안보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샴페인. 한미 간의 이간질이다. 떨어뜨리기 노력하고 예, 이간질을 한미 간의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한 술책이다. 그리고 그 신년사를 보고 예. 약간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샴페인 먹어서 예. 연휴 기간 샴페인을 먹어서 그렇겠다. 이렇게 어제 먹은 맥메스터가 술이 덜 깬 얘기했다는 것이다. 거죠. 자, 맥메스터는요. 보나마나 C일보 정기 구독자예요. 정기 구독. 예. 그래서 한 요즘 달에 우리나라 얼마씩 정기 하나? 구독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럼요. 예. 진짜 그 신문 저도 그 받아보던 종이 신문들 다 그럼요. 지금은 안 받아보거든요.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아직 보세요. 신문사 직원 앞에 예. 계세요. 아니 우리 맥메스터한테 한마디 해줘야죠. 우리 동네 그 지국 지사장님 같네요. 저분. 지사장님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모르겠어요. 계속 보래요. 자꾸. 예.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Mr. 맥메스터, you can see the C일보 on the online. C입니까 또 그게? C일보. 세이버. 네, 알겠습니다. 맥메스터가 알아듣고 지금 조금 아니 맥메스터한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C일보 본다고 I will see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요? 진짜 고급지다. 영어 개그에서는 이해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아니 근데- C일보 보는 거 맞네. I'll see you later.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거기에 한 번 더 끼어들었죠. 어제 오후에 트위터에 내가 더 큰 핵 단추 있다. 예. 그 비거 진짜 앤 모아 파워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작동되는. 그리고 작동되는. 참 저렴해. 단추 싸움에 단추 싸움. 둘이 진짜 초딩 같지 않아요? 초딩에 아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초딩들의 그냥 경연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있다 이거 어렸을 때 싸울 때 금송아지 얼마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냐 너 우리 엄마한테 꼭 일러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마나 센 줄 알아? 하긴 그 집에 뭐 있다라고 뻥을 치잖아요 보통 예.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뭐 그렇지 단추 있다 그러는 건 진짜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싸울 때 그러잖아. 너 우리 아빠 얼마나 높은지 알아? 그럼 얼마나 높은데? 그럼 우리 아빠 과장이야. 그러면 저쪽 애가 너 너네 아빠 과장밖에 안 돼. 우리 아빠 대리야. 예. 그럼 모르는 들은 거지. 애 모르니까. 예, 애들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자기 아빠 대리라 그랬어 울면서 집에. 아, 근데 실제로 핵 버튼은 없는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핵 버튼이라는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책상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그 비서관이 콜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콜라. 콜라 버튼이다 그거는. 사실 근데 핵 버튼은 없지만 핵 가방이라는 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핵 가방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뉴클리어 풋볼? 풋볼? 뉴클리어 풋볼? 뉴클리어 풋볼 맞아요. 브립 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건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암호 맞습니다. 보안 카드. 예, 보안 카드 암호를 비스킷이라고 이른바 이제 부른다고요. OTP.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OTP 똑같은 거예요. 아니 OTP는 아니고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OTP는 어느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돼. 옛날 보안 카드 같은 거예요. 옛날 보안 은행에서. 카드. 네.
예. 그런 거죠. 퇴근행에서 발급받아야지. 그렇지.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걸 잃어버려서 예.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 보안 카드를 그 잃어버려서. 비스킷을 오. 잃어버렸다고.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 핵공격 미국을 괴롭혀도 핵공격을 못 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걸 그 루안스키가 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탄핵감이죠 사실. 근데 그 뒤늦게 오. 알려진 거예요. 그게 보통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자꾸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거 잊어먹어서 탄핵된 거예요? 아 글쎄요. 아 그래서 탄핵인가요? 핵. 탄핵. 아, 탈핵이네요. 핵폭탄 반대해서 탄핵. 그렇지. 탄 건 아무튼 먹으면 안 좋아요. 저의 입장. 예. 그런 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런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모드가 된 건 정말 좋은데 예. 중요한 건 이제 한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협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 관련 협상 잘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십자회담까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군사회담 예를 들어 아하. 뭐 올림픽 기간에 훈련 연기는 뭐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훈련 규모를 축소하든지 횟수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과의 이해관계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 이래요. 청와대가 나서지 않습니다. 남북 지금 회담에 통일부가 나서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아마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데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청와대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대화는 통일부가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만 아마 지속적으로 2월 3월에 급격하게 대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봉도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맥메스터가 이게 지금 블러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 여기는요 지금 네. 지난해 7월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이미 1년 6개월 동안 한 서너 개의 라인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요. 그러면 공식 비공식. 비공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채널은 다양하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사망한 누구죠? 그 이름이 원비어. 원비어, 오토 원비어. 예, 오토 원비어도 그 스위스인가 오스트리아에서 대화해서 그 채널 통해서 들어가고 그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미국 측 입장은 좋다 대화하는 거 좋고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에 앞장서는 과속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예요.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리고 군사 문제든지 이런 등등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율된 내용을 우리한테 토스하면 한미 동맹에서 다시 얘기되는 이런 순서로 가요. 이거 자칫하면 그러면 코리아 패싱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한미 동맹이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밀접하게 비공식 라인이 계속 살아있고 또 워싱턴 라인이 살아있잖아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대화가 되고 있는데 자칫 남한의 그 주화파 말고 그 친화파요 뭐예요? 근데 매파. 아니요. 비둘기파가 너무 이것을 과속하면서 한미 동맹까지도 좀 뒤틀리게 하는 이런 우만 범하지 말라고 계속 미국이 매판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군사 문제 들어가면 우리 뜻대로 군사 문제도 안 가요. 어쨌든 그 긴장 상태는 여러 형태로 계속 유지가 예.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또 하나의 비판이 있잖아요. 시간 끌기다 이번 거는 이제 그 재진입 기술 내지는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이 필요한데 예. 그 사이에 대화를 해서 시간 끌어서 이제 그게 거의 완성이 되면 북미 대화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그렇죠. 핵무력 완성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재력이 거기 또 조청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고 좋거든요. 기사 취재력은. 맞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우린 접근성이 없잖아요. 제가 일본 가서 기자들 보면 우리는 뭐 저 해봐야 국방부 출입 기자잖아요. 예. 거기는 미사일 전문 기자가 있고요. 뭐 북한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전문 기자가 있고 한반도 관련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일본 기자들이.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주요한 대형 오보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오보도 특종과 나오죠. 오보는 기자들 사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리고 하죠. 예. 일본이 보면 좀 뭔가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스토리를. 그리고 걔들이 하나의 집요하게 가는 그러니까요. 덕후 나라 아니에요, 걔들이. 오타쿠의 나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청년이 북과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저 확성기다고 떠들어댈 때 거기는 바로바로 연락이 예. 됐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전문가들 또 많아요. 많겠죠. 예, 그거 재밌잖아요. 김정은 전문가는. 재미있죠. 예. 일단 헤어스타일만 계속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히. 가십 정도예요? 아니면 정말 참고할 만한 수준인 거예요? 정말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그 헤어스타일이 변경됐을 때 네.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계속 연동시켜서 그게 데이터로 쌓이면 통계가 되는 그건 거거든요. 너무 과잉 해석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과거에 왜 저 뭐 요리사 네. 그 북한에서 실제 켄지? 뭐 했던 켄지 씨죠? 아,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에는 존재하잖아요. 네. 네. 우리는 몰랐던 김정일의 요리사. 네. 네. 아 그분 이름이 또 켄지. 잊어먹네. 켄지. 켄지. 어. 곧 이제 미국 그 북한 들어와서 네. 완전 그쪽 그 시민이 돼서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로드맨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차장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유엔 유엔 사무차장. 예. 예. 누구죠? 무슨 맨인데 거기도? 맨. 예, 맨을 좋아해요. 김정은. 알겠습니다. 예. 하트맨인가? 우리도 어떻게 그 서장훈 씨나 이렇게 농구 레전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컨택을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아 저한테 부탁하시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주로 NBA를 많이 보더라고요. 국내 농구 잘 안 보고 아이스하키는 김정일이 좋아했고요. 하승진 NFL. 선수라도 좀 어떻게. 약간 친미네요 거기가. 그렇군요. 아, 그 얘기는 해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미국은 욕하면서 그 본받고 싶어 하고 중국은 친하면서 욕한다. 그러니까 친하면서 떼놈이라고 욕하고 네. 미국은 욕하면서 그쪽을 본받고 네. 싶어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정서는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는. 자, 다음 고현준 작가님. 네. 이명박 정부도 이면 계약이 있다. 이거 어찌됐건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예. 관련해서 이면 계약 얘기는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MB 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MB 때 처음 그 수주가 될 때부터 뭐 절차상의 어떤 합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 그때 김종대 당시에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면 계약 있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0년 국정조사에서도 얘기를 국정감사에서도 했었고, 계속 예. 문제 제기를 했었죠. 이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그 산술적으로 그냥 있는 팩트만 그러니까 예. 공개가 된 것들만 살펴봤을 때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원짜리를 우리가 갖다 주는데 우리가 얻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MB 정권 차에서 얘기했던 건 뭐 400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얻는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되게 많은 건데 그걸 그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냐. 이게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따져봤을 때 뭔가 비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뭐가 있겠지. 그걸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면 계약은 없다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최근에서야 이제 계속해서 뭐 하나씩 밝혀진다기보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군사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따지자면 이게 뭐 일종의 패키지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병 아니면 어떤 그 병참 물자 지원 또 방산 기술에 대한 어떤 협력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될 텐데 단순히 그냥 돈 계산 주판알만 튕기는 거라면 뭐 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주장하는 바가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의 어떤 주장일 텐데. 난 또 받아들일 가치도 또 충분히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근데 단순히 국가 간의 어떤 이 뭐 MOU나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주판알만 가지고 생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하고 UAE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아랍 쪽은 그 종교 문제라든지 문화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순위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각종 나라들 뭐 우리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여기 순위파 나라죠. 그렇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쪽이랑도 순위파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반대 척점에 있는 이란하고도 우리는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던 거 아닌가 아니면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국내법상 불법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려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이 지금 이제 상당수 이제 이면 계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화를 내게 만든지는 뭐 명쾌하게 100% 밝혀진 건 없잖아요. 누가 이 진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를 화나게 만들었냐. 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면 계약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지금 정부가 너무 MB 정부 들쑤시다. 비자금 들쑤시다가 그랬다. 그리고 뭐 또는 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군사 협약에 준하는 협약을 했다. 그것 그래서 때문에 연장선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뭐 책임 떠넘기기 추궁을 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뭐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 우리 흔히 김종대 의원이 예. 아니다. 그거하고 관계 없다라고 그럼요. 얘기는 한 상태고 김종대 또 의원이 지금 또 계속 지적하는 게 어쨌건 김학용 또 군사위원장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김학용 거죠. 군사위원장이 했던 말의 근거가 굉장히 국방위원장이죠. 희박해요. 그 희박하니까 이제 그 강철의 구국 이빨 예. 우리 김종대 의원이 구국의 강철 이빨이요. 그러니까 강철의 구국 이빨은 뭡니까 이게? 강철의 구국 이빨, 구국의 강철 이빨. 이 말이 많이 달라지네요. 예, 네. 그럼요. 강철 이빨하고 구국 이빨은 좀 다르네. 예. 아무튼 근데 그 근거가 일단 너무 희박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고 결국은 김종대 의원 얘기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어떤 국가 간의 이익도 이익인데 그 전 정권들 당시에 뭐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은 약간 좀 뭐랄까 방치해뒀다고 지탄을 받는 것이고 예. MB 정권에서는 재벌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혹은 그 기업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어찌 보면 그 군사력을 끼워 팔았다.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건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예. 그 군사력을 어떤 기업이나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었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유한국당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 정권이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 이 아르미니트 왕세자가 와서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나 뭐 때문에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밝혀져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좀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사실 이 정권이 시작한 지 지금 7, 8개월밖에 안 됐고 반년 됐죠, 반년. 그렇죠. 예. 이 정권이 아랍에미레이트 갖고 사고 칠 일은 없거든요. 이미 기존에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또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거기까지 갖고 MB 비자금을 뒷조사한다는 게. 우리 검찰청이 이제 글로벌한 검찰로 아니 우리 검찰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예. 거기 갖고 왕세자한테 야 MB한테 리베이트 받았냐? 그럼 그 왕세자가 받았어. MB 구속시켜. 이럽니까? 굉장히 무리한 검찰이 그런 하진 추측이죠. 않았을 테고 아마 했으면 이제 국정원에서 아니, 움직였겠죠. 국정에서 움직여도 그게 거기 갖고 이게 수사해서 찾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애당초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고 강용무 국방부 장관이 간 거는 송영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간 뭐 거 강철 잘한 것 이빨, 같아요. 구국 이빨 많이 헷갈리네. 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이명계약이고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국가 간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춰서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원칙을 예. 작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거를 딴죽을 거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문제 걸지 말았어야 될 이슈 같았어요. 그래서 자업자득이고 이런 책임질 자승자박이 수 된 것 같아요.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지 감당할 않았어요.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예,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정조사를 지금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건 괜히 그 밀리니까 괜히 더 크게 블러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속으로는 지금 아차 싶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지자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국정조사 요구까지 강하게 나간 것 같은데 아마 뒤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게 덮고 모양 빠지지 않게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김성태 원내대표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수성태.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어제 임종석 실장이 임태희 전 실장한테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MB 때 실장이었던 뒷조사한 거 사람이죠. 예. 아니다. 음. 그럼 여기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의혹만 무성해지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함구령 내려졌다 그러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예, 그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예. 예.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방송 진행이 유려해졌어요. 정봉재 정치쇼 3부 아빠들의 수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혜서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님, 고윤준 만평 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윤준 작가님 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슬그머니 죽었죠? 아니 뭐 안 죽었어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 예. 네, 계속하세요. 예. 결국 그 이제 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원전 수주 그 이면 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뭐 지금의 야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좀 눈살 찌푸리는 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아니, 있다. 청와대 해명도 네. 좀 몇 번 사실은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약간 뭐 좀 그 부분은 책임은 있죠. 예. 그 예전처럼 국민들의 눈이 깜깜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법적인 책임도 사실은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 청와대 해명이 저도 처음에 그 논조였었거든요. 왜 와락가락했느냐? 왜 오락가락했냐. 네. 근데 지금 쭉 6번 바뀐 과정을 봤더니 원래대로 들어왔죠. 예.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부분에선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야당과.
그리고 이 부분은 국익을 위해서 가리거나 덮어주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르고 야당이 계속 그걸 갖고 싸움을 건 거예요. 요쯤 되면 우리가 뭐 하고 왔는지 당신들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 시비 걸지 마라. 곤란하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서 바뀌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 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갖고 UA 왕세잘 만나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MB나 박근혜 측 이게 내부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야 이건 우리를 어찌 보면 디펜스한 거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마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보수 그쪽이 지금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감지를 만약 했다면 그게 진짜 진정한 속내였다면 네. 그걸 감지했다면 지금처럼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키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첫 번째 해명이 누가 봐도 좀 어색했습니다. 눈에 밟혀서.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장병들이 눈에 밟혀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신 보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좀 잘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냈더라면. 아니 눈에 밟힐 수 있죠. 뭐 대통령을 지금 무슨 목석인간으로 보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밟힐 수는 있죠. 밟힐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서실장을 보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비서실장이 거기 갔다 오고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외국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일본 중국 그 중요한 시점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비거리를 제공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만히 보면요. 보수 언론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 가자마자 혼밥으로 흔들고 딱 보니까 이게 먹어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어디 갔어? 아랍에미레이트 갔어? 하면서 그때 자기들 내부 소설을 쓴 거예요. 대통령 흔들고 비서실장 흔들면 뭔가 내부 안에서 기둥이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과한 기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뭐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재발 걸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제 그저께 뭐 토론도 잘 봤는데요. 전 보지 않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이거 그만하세요. 이거 자충수입니다. 어제 제가요 그 강서구 예. 그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 쪽에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됐군요. 이제 지방선거 준비할 만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자유한국당 쪽이신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최근에 막 여기저기 엄청 다니고 연말에 뭐 김장 봉사활동부터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본인의 표밭을 다지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방송에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똥을 싸놔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너무 힘들다. 그 윗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윗분 누구?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충의 그 정서라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선 선거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죽을 맛이에요. 명함 받으면 던져버리고요. 돈 없어 찢어버리고 악수하자고 손 내면 손 탁 치고 이거 우리도 느꼈거든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친대요 본인이. 그래서 요즘 눈이 많이 오는지. 정인석.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59님 봉도사님 정민규예요. 저 오늘 오후 2시에 논산훈련소 들어갑니다. 서로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네. 너나 화이팅해. 우리 아들입니다. 오늘 지금 군대 가고 있어요. 의경. 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아들을 봤습니다. 예. 봉도사님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닮았어요. 일단 어깨가 딱 벌어졌고요. 누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주먹 나갈 준비를 하고 다 걸어다닙니다. 약간 전투적인 자세 있잖아요. 앞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쏠려 우리 있는. 군이 정말 필요한 인재네요. 근데 의경 같는 말씀. 의경. 그래서 제가 배치되는 그 지역 갖고 시민사회운동단체하고 연대하고 계속 집회 신고하려고요. 대문 지나 바로 나오라고. 그 군대 가갖고 특히 이제 우리 군대가 안전사고 없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게 성인들이 잘해야죠. 기성세대들이 잘해야죠. 훈훈한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가갖고 교관 얘기 잘 듣고 그리고 나보다 옆에 있는 내 동료를 먼저 세우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사고 안 나요. 사실 지금 입소 중인 거잖아요. 아직 입소한 건 아니고 입소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입소하러 가는 카니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전화 통화를 아들이랑 했잖아요. 이게 진짜 그 봉도사님의 따뜻한 아빠의 모습. 안전사고 조심하고 이런 말이거든. 그렇죠. 아니 며칠 전에 그 군용버스 사고요? 신병
예. 군용 버스 굴렀잖아요. 군용 버스. 예, 군용 버스. 아, 그러고 그냥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MB의 만남. SBS 또 뺏겼다? 네. 어제였죠. 무슨 땅 따먹기 합니까? 네. 뺏기게. 홍준표 대표가 MB를 만났습니다. 예. 삼성동에 있는 MB의 사무실에 가서 새 만났는데, 인사하러 간 거죠? 예. 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참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는데 우선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정권 담당 능력이 없다.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예. 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뭐 좋은 말 한마디 해라라고 했더니 기자들이. 네, 예. 아니 MB가 MB가. 홍준표 대표에게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 문재인 정권이 쇼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라는 칭찬 아닌 이야기를 해서 끝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방송, 언론, 특히나 SBS 관련된 내용을 둘이 나눕니다. 어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뺏겼어요. 네, 여기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도 적폐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는 거죠. 네, 예. 왔다 갔다. 그러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또 말을 했죠. 적폐가 아니고 그건 강도죠. 네. 이제 좀 성대모사가 되는군요. 이 네. 성대모사예요. 그냥 네. 사투리 하는 거. 그렇습니다. SBS도 뺏겼다라는 인식을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수의 득표를 얻었던 예. 홍준표 대표가 SBS를 뺏겼다. 예. 뺏긴 이유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이다. 아.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언론관 같은 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이거 참 글쎄요. 동조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을 했고 또 SBS 구성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분노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럼 여기 두 사람의 이제 자 논문 시험 나갑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 넷의 신분은 네?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넷이요. 예, 우리 넷의 신분. 저희요? 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 네 명의 신분 좌파. 작물. 작물. 그렇네요. 예. 우리 뺏긴 물건이니까. 그렇네요. 아니 이렇게 방송국 자체를 뺏을 수 있다. 뺏기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객체다라고 한 건데. 강도질의 예. 소산이군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말하자면. 방송한 저 박계철 우리 전문수 CP 계시거든요. 네. 저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뭐예요? 작물들의 대장이니까 작물아비. 야,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홍준표 대표 개인의 어떤 그 인식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예. 혹시라도 자유한국당 전체가 그런 인식을 이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짐작을 할 만한 단서가 나왔죠. 위험하네요. 네, 이게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음흠. 여기에서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이쪽 그 근처인데 동네 근처인데 이분도 언론 출신인가요? 아니죠. 구청장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죠. 네, 행정관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여기도 우리 나왔었는데. 그래요? 우리 나왔었어요. 이제 방송국의 두뇌는 저희가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80~90%의 기자, PD, 작가들은 저쪽 편이 많았다. 즉 지금 현재 여당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평가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말했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이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내부적으로 어떤 견제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 하면 쫓겨나요. 그런가요? 이 그 홍보본부장 이분은 우리 여기 그 여의도 UFC에 2차례 나왔는데 방송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상대방 얘기도 잘 듣고. 그런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게 집단의 논리가 발동이 되나 본데요. 근데 정치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랑 또 언론에 나와서 또 사회자가 있는데 하는 이야기랑 또 다를 수가 있죠. 네. 속내 나와서 같은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관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언론 알기를 편 나눠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 어떤 그 지분의 어떤 한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옛날 그 조선시대 연산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고 난데 야 나 한 거 이거 지워.
내 맘대로 할 거야. 어. 그러니까 기록 못하게 하는 거고 사초를 그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편 나에게 유리하게 써주는 애만 여기다 가까이 들여. 뭐 이건 정말 그 언론 알기를 진짜 너무 쉽게 하는 거고 국민 알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몇 개 신문 빼고는 유튜브까지도 마찬가지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유튜브라는 게 박성중 의원이 본의 아니게 그냥 당의 입장만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분을 지금 고정으로 그 섭외하려고 제작진이 엄청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훌륭한 의원이에요.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슨 방송 섭외나 이런 거 오면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왜요? 괜히 앞장서서 돈 맡기시는 거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자꾸. 그럼 또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의원들이 또 이해를 하고 합리적이네요. 얘기가 들을만하네. 그럼 또 자기 본심이 나갖고 잠시 정신을 잃고 쫙 얘기를 해요. 정말 합리적이어서 막 박수 치면 당에 돌아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다 가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냐? 수구적으로 얘기해야지. 그게 뭡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이 우리나라 미디어 사회 자체가 이 공중파 방송 중에 SBS는 아니지만 나머지 4개 채널이 전부 다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국가에서는 OECD 국가 다 민영화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이게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림 견물생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국정 홍보처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방송사를. 네, 대한뉴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갖고 정우성 배우가 KBS에서 인터뷰하다가 생방으로 KBS 정상화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KBS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진행하던 앵커가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MBC, KBS, S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뺏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동의하는 국민들이 몇 프로? 한 10%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최근에 MBC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MBC 정상화라 그럽니다. 그 전에 비정상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기저 효과죠. 10년간 너무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상식적으로만 해도 다 잘한다 얘기를 듣는 거죠. 물론 방송국 내에도 일부 그 정권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말 일선에서 방송 만드시는 그런 그 직원들은 그런 거에 영향 없이 정말 공정한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참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폄하한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그냥 넘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작가분들이 그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정보를 다 입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많이 듣는데 전 그게 좀 불만이에요. 뭐요? 제 팟캐스트 많이 듣더라고 작가들이. 듣는 게 불만이라고요? 네. 왜냐면 섭외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 자랑이에요? 10년 맞이 깔때기를 한번 또 크게 한번 하시네요. 오랜만에 깔때기 되셨네요.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 3672님 MB나 홍준표 대표보다 SBS를 뺏겼다 적폐다 하는 말에 옆에서 웃는 주위 참모들의 모습. 야, 목 불린 견이었다. 이게 근데 방송에 다 그대로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하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짱들이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히덕거렸던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짱들이 대화하고 나면 쫄들이 히덕거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는 그 장면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그게 감각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촛불 이전의 문화적 상황에 머물러 있거든요. 정치 문화 상황에. 이게 문화 지체 현상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말씀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래요? 어려워요? 네. 이런 건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건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지체 알아서. 내가 봤을 때 구구단도 모르겠어. 구구단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 배운 걸 그걸 천재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게. 자, 뭐가 왔어요? 위험한 발언인데 살짝 지나서 괜찮았어요. 자, 국민의당이 쌍난이 걸렸다? 이게 뭔 말인가 했을 텐데 그
백드롭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걸린 걸개 그림. 아. 그걸 이제 백드롭인 그걸 이제 국민의당이 백드롭은 옛날에 프로레슬링 아닙니까? 뒤로 직뒤로 백드롭이라 했는데. 원래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뒤에서 늘어뜨린 그림이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회초리 회초리. 걸었어요. 아 국민의 그 쓴소리를 듣겠습니다. 꼬중을 회초리가 듣겠습니다. 너무 크고 카키목처럼 보여.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과격했던 거죠. 거기 앉아 있으면 해초리가 그 대부분의 의원들 목을 지나갑니다. 네. 사진 나올 때 네. 무서워요. 목에 꽂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 예. 위험해.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됐나? 그렇죠. 그 다음 크게 걸었어. 그런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하게 보인다서 그 다음에 떼수건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이태리 타월. 뭐 벗겨드리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때를 벗겨주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좀 시원함을 주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당 색깔이랑도 맞았고 초록색. 예. 초록색 아니죠? 저 빨간색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의당. 예. 오. 초록색. 예. 그 때밀이 수건 이태리 색깔이 타월이요? 생각나. 맞습니다. 때밀이 수건. 예. 이태리 타월 네. 아. 그런 느낌이 밀라노? 있었죠. 피렌체? 베니스 어디서 온 거예요? 이태리 로마에서 왔나? 예, 이태리 사람들은 이태리 타월의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 이번에 이제 바꾼 게 쌍란. 제가 계란 후라이에 노른자가 2개 있는. 그렇죠. 그래서 쌍란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할 때 항상 쌍란이 뒤에 이제 쌍라이트 켜 있어요. 국민에게 행복을 2배로 주겠다. 그 쌍난을 받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쌍난 그 걸린 거 보면서 바로 박지원 의원이 생각났거든요. 왜요? 얼마 전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면 약간 이거 매기는 건가? 난 그런 아니 근데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뭐 다른 정치적인 해석 안 하고 예. 저는 계란 후라이 준 식당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주는 거 좋죠. 그런데 그중에 쌍란이 오면 쌍란이 1000분의 1이라는 확률이래요. 오.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얘기해요. 1000분의 1의 확률인 것처럼 국민의 행복 2배로 드리겠다라고 충분히 했는데 1표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예. 쌍란이라는 게 지금 이게 계란 후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정말 쌍란의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예. 국민의당에서도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탈당파가 그렇죠. 있죠. 이 그야말로 이게 쌍란, 양란의 예. 상태인 거죠, 사실. 어려울 난자입니까? 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진퇴 양난이네요. 네. 진퇴 양난. 진퇴 양난 역시. 오. 자, 아니 진짜. 그거네 진짜 나갈까? 아 이런 배운 사람들. 나갈까 후퇴할까? 네. 철수할까 안 철수할까? 그렇네요. 양난이네. 안철수 할 거. 뿌듯하네요. 네. 아무튼 야 요런 게 어떻게 살았다 방송에서 좋네요. 네. 다들 말장난치고. 아니 그거하고 저거 그 양난 진퇴양난하고 병자호란하고 무슨 관계? 네. 아무튼 뭐 다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합쳐서 예. 진퇴 양난, 양난. 쌍난. 자 그런데 신당 추진위원은 몇 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39명인가 그렇잖아요. 최명길 예. 의원이 이제 최종 무협한 그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20명 이상은 일단 신당 추진파에 있는 것 같고 일단 비례대표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뺄섬의 통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반대파도 딱 어제 모임엔 11명이 나왔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한 15명까지 될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당 추진파죠. 국민의당 입장에선 반대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 그 정당이 될 수 있느냐,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느냐. 20석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엔 전국구를 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례대표를 아니 뽑는 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국민의당 의원 반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하고 기자들하고 쭉 이렇게 보면 11명이 통합 추진에 찬성하고요. 의원들이 한 19에서 18명 정도가 반대하고 10명 정도가 중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재는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그다음에 황종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0명이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셈법이 완전히 그렇죠. 틀려진다 그러는데 이 10명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대요.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돌았고 그래서 이 10명의 향배에 따라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7, 8명 붙어주면 한 20명 가까이 가는 거고 안 그러게 되면 바른정당 의원도 몇 명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바른정당 의원들 또한 3명 정도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남경필 지사 의원은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도 지금 계속해서 관망하는 상태고요.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 출마 쪽으로
그 굳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바른정당 그 통합에는 합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분 다 이제 뭐 그 원내 의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교섭단체가 성립이 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석이 돼야 되는데 이 20석을 만드는 건 이건 진짜 조합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통합 반대파님 찬성파요. 제가요? 아니 20명 만드는 게. 한번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맞아요. 네. 한쪽이 만들면 한쪽이 못 만드는 구도예요 이번이. 왜냐하면 예전에 그 황영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기 전에 두 번째 탈당하기 전에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있으면 그 교섭단체가 그 충족이 됐던 거고 나감으로써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 나름대로 그때 몸값 띄우기 위한 각 의원들 간의 셈법도 굉장히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가 될 것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도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런 어떤 그 이런 모험을 하느냐. 저는 결국에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3당이 다 연합하는. 맞습니다. 그 뭐 진짜 야당 제1야당이 사실상의 제1야당 역할을 물론 지금 국민당이 계속 캐스팅 보트를 줬었지만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저는 게 아닌가.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아니 정치부 기자들은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총수 그 지방선거 이후에 미니 3당 야합의 그러니까요.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개인이 봤을 때는 그 당도 당이지만 그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을 자기가 흡수만 할 수 있다면 붙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당연히 보수 쪽에 사실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하겠다는 거죠, 사실. 네. 홍 반장은 안 되나 봐요. 아니 홍 반장은 이제 작년에 송년 간담회 때 17개 지자체 중에 6개만이라도 정말 건지고 싶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약속을 현역으로 했으니까. 있는. 네. 네. 그래서 그 6개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사실. 예. 쫄박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별로 그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아요. 보기 싫으면서 자꾸 궁금해하고 들여다.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재미는 진짜. 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재미있죠. 예. 근데 이 재미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정치 방향 설정에 그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단순 재미만 준다면은 사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만약 즐기기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막상 드라마가 재미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욕하면서 네. 들여다보는. 네. 그거 아주 이상해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별로 많은데요. 네. 나 좀 기대해야 되나 싶어. 우리은행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 근데 자유한국당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분들이 작가로서 저는 이 그림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나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은행에서 이제 주최한 일종의 뭐 사생 대회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인데 통일나무라는 작품이 나무 가지에 뭐 이 통일을 상징하는 다양한 것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하고 인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기가 걸린 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거 색깔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네티즌 댓글 중에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통일나무 그리는데 그럼 태극기하고 인공기 그리지 자유한국당은 일장기를 기대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그 초등학생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사실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고 누가 나의 상대인지 화합의 상대인지 아니면 뭐 대화의 상대인지를 생각하는 건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자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뭐 역사에 남을 뻘짓이다. 이 초등학생들이 순수하게 그린 그림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색깔론을 씌워야만 하는 것이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뭐 이런 네티즌들 반응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은행까지 직접 갔잖아요. 네. 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두고 쇼만 한다 뭐 쇼 잘한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반박을 또 금방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명박 전 정권 또 박근혜 정권 당시에 통일부가 평화통일 포스터를 열었어요. 포스터 대회를. 1, 2, 3등이 다 인공기가 있어요. 네, 여기 태극기 인공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기가 그림에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이적 표현물이다? 뭐 빨갱이다? 태극기보다 인공기가 좀 더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장은. 그렇죠. 위치가. 네. 왼쪽에서 나뭇가지가 하나 더 높았던 거예요. 예. 뭐 김일성화로 추정되는 꽃이 뭐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글쎄요. 김일성 화는 뭐예요? 뭐 사람들 왜 있죠? 예전에 예. 저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이렇게 흔들던 그 네. 뭘까요? 분홍색 이제 진한 핑크색 그 꽃. 진홍색이죠. 진홍색. 진달래. 네, 진달래에 약간 그 또 약간 큰 꽃인데 그걸 네네. 김일성화라고 한다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김일성화를 그릴 거야라고 그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그렇게 씌우는 것 같아요. 아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네. 사실 뭐 그 이전 정부 때도 항상 있었고 심지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선거 동료할 때 대선 때 나왔을 때 자기가 2번이었으니까 1번, 3번은 거기에다가 그 인공기를 그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한테 투표하라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용했던 사람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항상 그 선거 국면에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혹은 색깔론 색깔론이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디다 갖다 댔는지 스스로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보다 심각한 문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어린아이 그림을 종북 확산에 이용한 것이다. 이런 표현 이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는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건 지금 뭐 너무 웃긴 얘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남과 북에 관련된 영화를 하는데 거기 인공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 나오죠. 싸워갖고 근데 이제 끝났다네요. 그만하겠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4부 전혁 작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